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의 배우로 지목된 안성일이 학력 경력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한 매체에 의해 안성일 대표가 여러 연예기획사에 제출한 이력서를 입수했다. 이 이력서에 따르면 안성일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잽엔터테인먼트 제작 총괄이사, 바른손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JS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비타민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코리아 산하 레이블 제작이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 등을 거쳐 더기버스의 대표가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앞서 자신의 학력, 이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오자 안성일은 학력, 이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안성일은 자신이 직접 제출한 이력서에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오기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력을 위조했다는 것을 방증했다. 잘못 기재됐다라는 해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학력과 마찬가지로 경력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안성일은 링크드인과 다르게 이력서에 입사, 퇴사년도에 표기 없이 직위만을 표시했고 잽엔터테인먼트 제작 총괄이사, 바른손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JS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비타민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코리아 산하 레이블 제작이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 등을 역임했다고 기재했다. 해당 이력은 안성일이 세계 최대 기업인용 SNS 겸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작성한 커리어와 대부분 비슷하다. 반면 안성일의 과거 행보를 잘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해당 이력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귀띔했다. 한 측근은 안성일이 비타민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워너뮤직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일이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재직했다고 밝힌 기간 동안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A씨는 안성일은 워너뮤직코리아 소속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내가 음반 제작 업무 총괄을 하던 때였는데 그와 함께 일을 한 게 없다라고 밝혔다. 링크드인에는 안 대표가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을 워너뮤직코리아에서 근무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링크드인은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인물이 안 대표와 일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A씨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서 워너뮤직코리아로 이적했기에 안 대표와 같이 동행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 대표의 경력 사항과 일치하기도 한다. 현재 안성일 이력은 링크드인에선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비타민엔터테인먼트 고위직을 맡아 일하다가 이후 워너뮤직코리아로 이동했다. 이때도 나 혼자 워너뮤직 소속이 됐을 뿐 동행한 인물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비타민엔터테인먼트 제작 이사로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선 그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서도 워너뮤직코리아에서도 제작 이사로 일한 적이 없다. 그에 대한 프로듀서 계약서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서 JS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하면서 가수 럼블피쉬를 제작하게 됐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를 프로듀싱한 안성일을 추천받아 프리랜서 형태로 잠깐 제작을 맡긴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 워너뮤직코리아에선 안 대표와 관련해 남아있는 기록은 2006년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한 임금 지불 내역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 시기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합병된 때였다.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그 뒤로는 워너뮤직 소속으로 안 대표에게 지급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A씨와 워너뮤직코리아의 주장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안성일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워너뮤직 소속 계약직 제작 이사로서 근무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털 사이트에 기재된 안 대표의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에 대해서는 워너뮤직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 측의 설명을 사실이더라도 근무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앞서 안성일의 주요 경력에 있던 비욘드뮤직 측 역시 비욘드뮤직 경력 3년 4개월은 허위다. 2021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 8개월 정도 고문 형태로 근무했다라고 밝혔다. 그의 실수인 것처럼 무마하려는 움직임은 비난만 샀다. 외주 프로듀서가 직함을 가진 임원으로 둔갑한 상황을 오기재란 말로 대중을 설득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이후 오기재가 아닌 위조라는 측근 및 관계자들의 폭로와 증언까지 계속해 나오면서 더기버스 측의 공식 입장문은 신뢰를 잃었다. 한편 피프티 사태 휘말린 교보문고가 100억 회수 가능할까? 콘텐츠 기획 제작사 더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한 교보문고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아이돌 그룹 피프티를 둘러싼 연예기획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사업성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더기버스가 체결한 투자 계약을 살펴보면 교보문고는 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9월 더기버스가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40억 원과 우선주 60억 원 등 100억 원 어치 29.8% 주식을 인수했다.
더 기버스 전체 기업 가치를 336억 원 가량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더 기버스는 매출 약 6억 원, 순손실 4억 원 등의 실적을 냈다. 적자 회사임에도 성장성을 고려해 교보문고가 더 기버스에 후한 값을 매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더 기버스 자본 총계는 97억 원으로 사실상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 투자금으로 채워졌다. 교보문고가 더 기버스에 투자를 결정한 주된 배경은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파워로 분석된다. 투자계약에 삽입된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조항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IP 관련 사업 성적이 당초 기대를 밑돌면 교보문고가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더 기버스 IP 사업 관련 매출액이 목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교보문고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RCPS 전환가액은 최초 발행가액 대비 최대 40%까지 조정될 수 있다. 최대 한도로 리픽싱을 진행하면 교보문고는 더 기버스 지분 약 40%를 확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더 기버스 IP 운영사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20% 미만일 경우 리픽싱이 최대 한도로 이뤄진다. 오는 2026년 더 기버스 플랫폼 사업 매출액이 매출액 목표인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우선주 전환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더 기버스에 6년 내 상장 조건을 제시했다. 기한 내 더 기버스가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발행가에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기로 했다. 결국 교보문고는 더 기버스와의 협업을 통해 음원 IP 관련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더 기버스 상장 시 구주 매출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교보문고가 더 기버스 우선주에 설정한 조기상환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환전환 우선주에 달린 상환권은 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풋옵션은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잉여금까지 상환 청구 범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더 기버스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출 성장률이 10% 미만이거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출 성장률이 20% 미만일 때 조기상환 청구 발동 조건이 충족된다. 피프티 사태가 장기화돼 더 기버스 실적이 악화되면 조기상환 청구를 사용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아울러 더 기버스의 이해관계인 안성일 횡령죄, 배임죄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교보문고는 조기상환 청구를 사용할 수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 및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더 기버스의 중요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실효시키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교보문고는 우선주 투자,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 원금 회수 조건을 설정하기는 어려워 조기상환 청구를 사용하더라도 교보문고가 회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은 우선주 투자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는 어트랙트로부터 외주 영역 계약을 체결해 피프티를 프로듀싱했다.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자 어트랙트는 그 배후에 안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더 기버스를 상대로 사기 횡령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아티스트의 갈등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피프티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더 기버스 소속인 손승연의 경우도 피프티 분쟁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재조명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교보문고가 투자금 100억은 받을 수 있을지 안성일과 피프티 멤버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